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을사늑약을 체결하던 해다. 당시 일본 막부는 독도를 주인 없는 공도로 간주하고 고시를 통해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 그런데 그 사실은 이전의 관행과는 다르게 관보가 아닌 시마네 현의 지방신문인 산행신문에 조그맣게 고시됐다. 대한제국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비밀스럽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킨 것이다. 시마네 현 고시를 바르던 당시가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중요한 전략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 했던 것이고, 그때는 바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한 때이기 때문에 1904년 2월 일본 함대가 러시아 군함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 한반도와 만주를 차지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이 부른 전쟁이었다. 결국 일본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한반도와 남만주 일대를 점령하게 된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이 막루까지 설치하며 해군의 전략적 기지로 삼은 곳이 바로 독도. 전쟁을 치르며 독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홍재연 옹은 현장에서 지켜보았다. 독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이다. 그가 평생에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겼던 이 청동 주전자는 독도 앞에 가라앉은 러시아 군함에서 부상병들을 구해주고 함장에게 받은 것이었다. 홍순칠 씨가 독도로 들어가기 전날 홍재연 옹은 그 주전자를 손자에게 주며 그 함장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하들을 살린 후 함장은 자기 몸을 로프로 묶고 거수경리를 하는 자세로 서서히 가라앉는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는 비록 패전의 장군이었지만 일본과 끝까지 싸워 이기라고 했다. 홍재연홍은 독도는 절대 일본에게 뺏겨서는 안 될 땅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자신의 손자에게도 끊임없이 각인시키며 살았던 것이다. 이것은 1906년 일본 독도 탐사대가 울릉도에서 찍은 사진이다. 뒤편에 태극기가 개양돼 있는데도 일본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시뭉떼 군수는 아이들에게 대형 태극기를 들게 했다. 이날 시뭉떼 군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 당시 그 대표로 왔던 그 시마네현의 그 진자이 사무관이 그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그 삼았다는 얘기를 듣고 시뭉떼 군수는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바로 강원도 도지사에게 그 연락을 하고, 강원도 도지사는 중앙정부에 연락을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 무슨 소리냐. 강력하게 그 조처하겠다. 그리고 조사해봐라. 이렇게 그 훈령이 그 내려가거든요. 한국 정부는 모르고 있었을지라도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 현으로 편입시키고 분명히 고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시마네 현의 지도 어디에도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1905년에 편집됐고 1906년에 탐사대에 다녀왔고 그리고 1908년에 만들어진 지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 사람들이 독도를 그 편입해 놓고도 자기 영토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1929년에 제작된 지도에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침탈을 위한 발판으로 러일 전쟁 당시 독도를 편입시키긴 했지만 영토 인식은 없었던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전역에 천황에 떨리는 육성이 울려 퍼졌다.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식민지 시대는 끝을 맺는다. 전후 일본의 모든 통치권은 일본 점령군 최고 사령관이던 메가더에게 맡겨졌다. 메가더는 먼저 일본을 통치하기 위한 영역부터 확정지었다. 1946년 일본 정부에 내려진 스카핀 677 지령에 따르면 독도는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일본 영토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대일 강화 조약 역시 5차까지 이 지령을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3년 후 일본 외교 고문이었던 시볼드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시볼드를 통한 일본의 로비 결과 대일 강화 조약의 6차 초안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에 속한다는 항목이 새롭게 명시되기까지 한다. 그 국제법적인 얘기를 하면은 한번 분명히 일본이 한국에게 반환해야 될 섬의 명단에 독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본의 그러한 외교 로비나 이런 노력에 의해서 이게 탈락됐는데, 그것이 탈락됐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그것을 일본의 영토로 명시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6차 초안에는 그 일본의 영토로 거의 명시됐습니다. 영국하고 호주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왜 르앙크루락스를 미국이 신탁통치하느냐? 그건 분명히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영토인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승전국 사이에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 무려 석 달 동안을 비밀 회의를 했습니다. 독도를 두고 연합국 사이의 논쟁이 계속 오가는 동안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울릉도 주민들의 독도에서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48년 6월 8일 독도에 폭탄이 투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공군기가 폭격 연습을 하기 위해 독도에 폭탄을 투하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독도에서 어업 중이던 30여 명의 울릉도 주민이 실종 또는 사망했다. 이틀 후 울릉도로 급히 달려간 기자들에 의해 이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온 국민은 울분과 분노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 2년 후 이승만 당시 대통령에 의해 폭격 사건으로 숨진 어민들을 위한 위령비가 독도에 세워진다.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는 소장하고 있던 사진들을 공개했다. 당시 경북도지사였던 조재천 씨가 보낸 사진첩.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1950년 6월 8일 사람 키만한 이런 위령비가 제막식과 함께 분명 독도에 세워졌다. 48년에 이제 정부 수립을 하고자 이제 하는 그 과정에서 6월 달에 말이죠. 6월 8일에 독도에서 오폭 사건이 났습니다. 그게 미군 군기가 그만 우리 어민을 다치게 하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은 이 대통령께서는 그 어민에 대한 위령탑을 세워주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고 이 독도가 우리의 땅인 것을 갖다 표시하라 이런 말씀을 지시를 내리셔서 그래서 50년 6월 달에 조재천 지사가 직접 가가지고서 그 어민에 대한 위령탑을 세워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땅이 우리 한국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딱 표시하도록. 이날의 행사는 조재천 경북도지사와 100여 명의 울릉도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울릉도 개척 시절부터 평생을 독도와 함께 해온 홍재현 옹도 빠질 수 없는 자리였다. 조재천 경북도지사의 헌사가 끝나자 홍재현 옹의 조사가 독도에 울려 퍼졌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성은 하늘이 주신 우리의 땅이며 예나 지금이나 우리 동포의 생활의 터전이기에 우리 동포가 아끼고 또 지켜나갑니다. 오늘도 30여 명의 우리 동포는 돌섬의 수호신으로 이 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미군 폭격에 희생된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가 그들의 터전이며 영토라는 사실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